먼저 이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그 서울 송파구 살인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사건에서 피의자 이석준이 자신과 한때 교제했던 여성 A씨의 집을 찾아가서요. A씨의 모친을 살해하고 A씨의 남동생, 10대 남동생을 중태에 빠뜨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이석준이 그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는데 이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게 된 게 흥신소를 통해서 안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논란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흥신소의 최초 정보원의 존재가 밝혀지면서 이게 큰 충격을 줬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앞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요. 최초에 이석준은 이 흥신소를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냈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는 50만 원을 주고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게 됐다라고 하는데 검찰이 이 사건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알고 보니 이 흥신소에서 최초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게 됐던 그 정보원이요. 다름 아닌 일반 사인도 아니라 공무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수원시에 근무를 하고 있는 구청의 40대 B 씨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B 씨는 고작 2만 원을 받고 피해자의 주소지를 이 흥신소 업체로 넘겼다라고 하니 정말로 저도 진짜 이게 사실인가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요. 이에 대해서 검찰은 이 그 공무원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그리고 특가법상의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네, 주소의 최초 출처가 다름이 아닌 공무원이었다. 정말 뭐라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개인정보가 넘어가게 된 건가요? 아까 방금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저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는 게 한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직결된 개인정보가 2만 원에 거래되었다는 게 그것도 공무원이 2만 원에 거래했다는 게 이게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인데 제일 처음에 이석준이 50만 원을 딱 들고 A라는 흥신소에 딱 전화를 해요. 저 A라는 사람 저 주소 좀 알고 싶어요. 이러니까 A 흥신소가 50만 원 주세요. 라고 해서 50만 원 딱 받았어요. 받고 자기가 또 다른 흥신소에 넘기는데 그때는 13만 원의 리베이트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B 흥신소에 다시 C 흥신소로 가요. 그게 리베이트 10만 원이에요. 그리고 다시 그 앞에 개인적인 공무원에 가서 2만 원 가지고 이 정보를 알아냈다라고 하니까 사실상 불법 다단계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사실 제가 제일 처음에 탐정어법 관련돼서 저희 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2018년부터 계속 진행했었는데 옛날엔 경찰 쪽에서 혹시나 이런 비리가 있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걱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경찰은 시스템이 정말 잘 돼가 있어요. 만약 개인정보 하나 딱 확인하면 그게 기록에 남아요. 그래서 이게 사건과 관련 없는 기록을 만약에 조사를 하면 반드시 그 이유를 밝혀야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구청 공무원 쪽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생명에 직접적인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개인정보 조금 더 소중하게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공무원의 일탈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참혹한 결과를 불러왔는데 이 공무원의 일탈이 그냥 한 번이 아니었다면서요? 한두 번에 그친 게 아니었다면서요? 이 부분도 정말 이렇게 아연실색하게 되는데 한 1,100건 정도를 했대요. 1,100건이요? 그러니까 2만 원씩 해서 1,100건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노점을 단속하는 그러니까 불법하게 도로를 점유하는 사람들에게 차적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빵 지나가거나 구청이 빵 지나가면 어떤 불법 점용을 하고 있는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 번호 딱 찍으면 그 사람이 소유주가 누군지를 알아야 과태료를 이제 부과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적 조회가 가능했는데 저희들 보통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식당에서 이렇게 한 달 결제를 해서 식비를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사람 그렇게 해서 2만 원, 2만 원, 2만 원 건당 받는 게 아니라 아까 C라는 흥신소로부터 수만 원, 그다음 D라는 흥신소로부터 수많은 기록이 들어오면 그 기록을 한 달로 모아가지고 200에서 300만 원 월급을 받았다는 형태로 돈을 받았으니까 뭡니까? 이거는 정말 아니죠. 네, 이게 차적 조회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사기관에 근무했다 보니까 이렇게 쉽게 개인정보를 알 수 있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요. 이 해당 구청에서는 말씀 주신 대로 그 도로 점용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근데 국토부에서 차적 조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 개인정보를 확인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조회 사유를 전혀 명시를
확인을 안 한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 공무원으로서는 쉽게 누군가의 개인정보를 다 조회해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해당 구청 관계자는 기초 지자체에서는 뭐 어떤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냥 권한을 부여해 줄 뿐이지 누가 어떻게 어떤 자료를 검색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애초에 이렇게 예방하기가 어렵다라는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되고 나서 지난 12월에 국토부에 이 해당 직원에 대한 검색 기록을 달라고 했지만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공무로 쓰라고 권한을 부여해놨더니 2년 동안 불법적으로 개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서 이런 끔찍한 사건까지 갔는데 정말 충격적인데요.